혹시 경제학계에도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20세기에요. 거대한 주류 경제학에 정면으로 맞섰던 아주 소수의 학자 집단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이 경제학계의 다윗, 시카고 학파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비유, 이게 진짜 시카고 학파를 설명하는 데 딱 들어맞는 표현이에요. 아니, 대체 어떻게 그 소수의 목소리가 그 거대한 주류 경제학을 흔들고 심지어는 전 세계 경제 정책의 방향까지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놀라운 여정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의 다윗. 이름 그대로 이들은 정말 소수였어요. 하지만 말이죠. 그 영향력은 절대 작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아이디어의 세계에서는 머릿수가 중요한 게 아닌가 봐요. 당시 경제학의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는 주류, 바로 케인즈 학파에 비하면 이들은 정말 소수였거든요. 그런데도 보세요. 밀턴 프리드먼 같은 이름만 되면 알만한 노벨상 수상자를 수두룩하게 배출해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소수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요. 나중에는 이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대처 총리 시절 경제정책의 핵심 이론이 되기까지 하죠. 자, 그렇다면 이 경제학의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던졌던 그 결정적인 돌팔매, 그 무기는 과연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시장의 힘에 대한 정말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시카고 학파의 핵심 아이디어는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요. 딱 한마디, 시장을 믿어라. 이거죠. 경제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정부가 섣불리 나서서 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서 스스로 알아서 불균형을 바로잡고 결국에는 완전 고용 상태로 돌아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건 오히려 이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을 방해하는 회방꾼일 뿐이라고 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20세기 경제학의 가장 거대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한쪽에서는 경제 위기가 오면 정부가 돈을 팍팍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케인즈 학파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그런 개입은 시장을 망가뜨릴 뿐이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라고 외쳤던 시카고 학파가 있었던 거죠. 이 두 거인의 싸움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경제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좌지우지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알아서 다 잘할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굳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의 가장 깊은 곳, 그 밑바탕에는 바로 인간에 대한 아주 강력한 가정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시카고 학파 사람들 눈에 인간은요, 말하자면 걸어다니는 합리적인 계산기였어요. 우리가 아침에 커피 한 잔 사는 사소한 일부터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까지 모든 행동 뒤에는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걸, 그러니까 경제학 용어로는 효용이라고 하죠. 이 효용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아주 냉철한 계산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감정이나 충동 같은 비합리적인 건 싹 빼고 철저하게 이성만으로 움직이는 존재, 바로 그렇게 인간을 정의한 거죠. 자, 그럼 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아이디어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시카고 학파는 심지어 범죄까지도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죄자가 나쁜 짓을 하는 게 도덕성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죠. 잡힐 위험, 이게 바로 비용이고 범죄로 얻는 것, 이게 이익인데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계산이 딱 나왔기 때문에 행동에 옮긴다는 겁니다. 와, 정말 개담하고 놀라운 관점이죠? 네 번째, 학문적 제국주의의 탄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범죄, 심지어 종교활동까지 인간의 모든 행동을 경제학의 비용 편익 분석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굳이 다른 학문, 사회학이나 심리학 같은 게 필요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학의 어마어마한 새로운 왕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학문적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제학이 자기 영역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슬금슬금 다른 동네로 쳐들어가는 거죠. 원래 사회학이나 법학, 심지어 신학에서 다루던 주제들까지 전부 다 자기들의 분석 도구로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 그대로 경제학이 모든 학문의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던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식의 연구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결혼? 그거 두 사람의 만족감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계약이야. 또는 종교 활동? 그거 사후세계라는 엄청난 보상을 얻기 위한 투자 활동이지. 이런 식으로요. 가족, 종교, 예술, 스포츠,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이 순식간에 경제학의 새로운 정복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학문적 영토 확장의 맨 앞에 서서 깃발을 흔들었던 게 누구냐? 바로 시카고 학파였습니다. 그들은 합리적 선택이라는 자기들만의 만능 렌즈만 있으면 인간 사회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아주 자신만만했죠. 그야말로 경제학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카고 학파의 이 거침없는 여정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인간의 모든 행동을 정말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는 사랑, 누군가를 위한 희생, 예술가의 영감처럼 도저히 비용과 편익으로 계산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치들은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세상을 보는 아주 강력하고도 논쟁적인 렌즈, 시카고 학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